안녕하세요. 오늘은 솔직히 지난주에 저의 감정이 조금 올라와서 약간 그 개발하면서의 부정적인 면만 너무 강조했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해서 오늘은 좀 약간 희망적인 얘기, 좋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 일단은 요새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소득 순위를 먹이는 이런 표를 보면은 프로그래머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뭐 데이터 아키텍처부터 시작해서 뭐 컨설턴트 뭐 이런 것들 프로그래머 이런 개발자 직군에 있는 그런 직군들이 전부 다 상위에 꽤 랭크되어 있는 그런 직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경력이 5년차 이상 되면은 꽤 대한민국 좀 이게 어떤 기분일 글쎄요. 좀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임금이라고 할까? 임금 수준이 한 달에 200 정도밖에 못 받는다는 사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죠. 200은커녕 100만 원도 못 버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물론 되게 가슴이 아픕니다. 당연히 저도 지금 현 정부 시책 중에 하나인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는 당연히 적극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요. 기본소득이 올라가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욱더 살기 힘들어진 세상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는 정치 얘기를 하는 코너는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대부분의 초급 개발자들 약속의 3년 차를 가는 첫 입사부터 3년 차까지 보통 저는 월급을 250부터 시작을 했어요. 개발자의 첫 시작을 250부터 시작을 해서 ASP 개발자로 첫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3년 차가 지나면서 5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갔고, 그래서 300만 원이 됐고요. 300만 원에서 6년 차가 될 때 또 50만 원이 올라서 350만 원이 됐어요. 솔직히 10년 동안 100만 원밖에 안 올랐죠. 좀 되게 힘들었는데, 근데 자바 개발자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자바 개발자로 첫 시작을 이제 프리랜서 일을 하게 됐는데, 프리랜서로 첫 운영 쪽 일을 하면서 받았던 월급이, 이건 새 전입니다. 일단은 이거는 저에 대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겠고요. 일단 저에 대한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에 대한 케이스로는 한 달 월급을 400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400을 받고 400을 받으면서 1년 4개월 정도를 했고요. 일단 이 긍정적인 부분에서 좀 약간 긍정적인 미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400 정도 받고 일을 하다가 SM이었기 때문에 이제 SI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SI를 시작을 해서 첫 시작은 450을 받았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500이 넘게 됐고요. 사실 지금도 500에서 그렇게 벗어나진 못했지만 자바 개발자가 되면서부터 지금 거의 ASP 개발자보다, 물론 ASP가 못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ASP도 훌륭한 언어고 ASP로도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업무에 있어서 이제 따져보면은 자바 개발자를 찾는 데가 더 많기 때문에 더 높은 임금을 받았던 것 뿐이고, ASP 개발자를 제가 ASP 개발자를 10년을 넘게 했었기 때문에 그들을 잘못된 언어다? 아니면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훌륭한 언어고 활용 범위에 따라서 너무 많은 일을 해볼 수도 있는 좋은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바로 개발자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DBA 쪽을 말씀을 드리면, 들리는 얘기로는 DBA 개발자가
모 프로젝트에 참석을 했을 때 일단은 프로젝트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인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모 프로젝트에 들어갔을 때 그 프로젝트에서 3개월을 DBA를 썼는데 한 달에 1,800만 원인가를 줬다고 들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한 얘기는 아니고 한 달이 건너서 얘기 들은 얘기입니다. 한 달에 1,800만 원씩 3개월을 급여를 받고 다니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DBA도 엄청나게 높은 수입을 거둘 수가 있는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 직종만 그 급여만 보고 덤비시면 안 돼요. 그만큼 많은 급여를 준다는 건 그만큼의 많은 책임이 뒤따릅니다. 이건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얼마 전에 그 스파이더맨 만화를 봤는데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명대사가 있죠. 그만큼 큰 돈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그거를 꼭 생각을 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여태까지 국내에서 겪었던 프리랜서에 대한 일이고요. 제가 지금 감기가 있어가지고 자꾸 목이 마르는데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겪은 일은 아니고 서칭을 통해서 찾았던 건데, 미국의 사례를 들여보면 미국의 고소득 연봉 순위 탑10을 발표하면 항상 5위 안에 그 개발자 직군이 거의 3개를 차지할 정도로 개발자는 엄청나게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에 듣기로는, 글쎄요, 직군마다 다르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직군, 이제 회사가 원하는 직군의 경험을 가진 개발자라면 한 5년 정도의 개발 경력이 있는 분이라면 보통 연봉으로 따져서 1억 3천에서 1억 5천까지도 받는 개발자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또 한정이 있더라고요. 많이 찾아보니까 그런 고소득을 지원하는 그런 회사들이 모여있는 데가 실리콘밸리죠. 그 실리콘밸리 근처의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거. 거기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전세라는 개념이 없고 월세하고 집 사는 거밖에 개념이 없는데, 월세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월세로 150만 원, 200만 원씩 나간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그 세금으로, 고소득일수록 세금을 많이 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 2천만 원이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게 만약에 번다고 해도 그 중에 400만 원 가까이를 세금으로 떼어가요. 그럼 사실 6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그 중에 또 150만 원이 또 뭐 월세로 나가고요. 그러면 거의 500만 원, 거의 대한민국이랑 거의 비슷해요. 겉으로는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그런 내면이 있는 거를 많이 이제 좀 알아보셔야 될 거고요. 그렇지만 글쎄요, 그렇게 똑같이 그러더라도 좀 더 넓은 세상에 가서 좀 더 넓은 뭐 그런 프로그램을 해보는 것도 만약에 개발자 인생이라면은 꼭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영어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어가 참 안 돼서 강제 잔류파라고 하죠. 강제 잔류파로 있게 됐는데,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초급 개발자분이시라면은 영어도 열심히 하셔서 정말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런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신 다음에 미국이 아니더라도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에도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어느 곳을 가도 IT 개발자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곳에서 좀 더 넓은 무대에서 한국인이 얼마나 뛰어난 인재들인지 더 많이 이제 알려주시고, 다른 후배 개발자들이 더 해외 진출하는데
지금 만약에 보시는 분들 중에 영어 잘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길을 열어주시면 더 많은 개발자분들이 해외에서 한국인들의 우수성을 더 많이 떨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스갯소리를 어디서 봤는데 한국인 개발자는 내바다 사막 한가운데 던져놓으면 거기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랜선 깔고 알아서 전기선 깔고 알아서 컴퓨터 설치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한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한국인들은 정말 열정적이고 열심이고 누구보다도 더 자기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개발자로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자긍심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글쎄 제가 창피함이 되지 않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앞으로 더 뻗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면 앞으로 더더욱 개발자는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IoT 기술부터 시작해서 IoT 꼭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IoT 개발도 자바가 많이 들어갑니다. 뭐 TV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자동차, 얼마 전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프로젝트 제의까지 들어왔었는데 제가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가질 못했는데 국내에서도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한테 많이 프로젝트 제의가 들어오는 거 보면 분명히 그걸 알 수가 있고요. 앞으로 참 5년 이내에 제가 느끼기에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참 많은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겪을 거고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 개발 공부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개발자 길을 걷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 하더라도 개발을 따로 공부를 해두세요. 개발을 따로 공부를 해두면 여러분이 다른 일을 하더라도 개발이란 일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아마 나중에 가서는 깜짝 놀랄 겁니다. 뭐 많은 분야 AI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분야 드론도 다 전부 다 프로그래밍에 들어가고요. 그런 개발자들의 세계는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더욱더 고소득으로 올라갈 거고요. 그들이 다루는 정보는 더 많은 소득으로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IT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정말 작게라도 너무 IT에 대해서 개발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HTML부터 시작해서 CSS, 스타일시트 이런 것들 꾸준하게 책 보고 코딩 연습하고 학원도 다녀보시고 꾸준하게 해서 연습을 해두세요. 언제고 다 쓸모가 있고요. 언제고 만약에 본인이 사업을 하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보는 눈이 생길 거고 미래를 보는 눈이 생기실 거예요. 이거를 열심히 따라가지 않으시다면 앞으로 5년 후의 세상은 점점 더 그런 쪽에서 따라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어두운 세상이 되실 겁니다. 전혀 다른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일부터 IT 쪽 개발 공부를 하세요. 꼭 개발을 다 완벽하게 마스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감기 때문에 안 좋은데 앞으로 더 나은 세상을 여러분들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IT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IT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 정보, 용어들 열심히 익히시고 개발자분들은 더더욱 심도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개발 일이 기본적인 공부만 이제 어느 정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기본적인 공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강좌를 한번 나중에 열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 거 강좌를 할 경우에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사실 실질적인 공부는 업무에 투입되지 않으면 그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사실 실질적인 업무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사용자들이 몇십만 몇백만이 되는 서비스를 직접 운영해 보면 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서비스구나, 내가 이 프로그램 한 줄 들어가는 게 어떤 의미구나, 다른 선배 개발자들이 여기에 이런 개발 코드를 작성한 거는 어떤 의미로 어떻게 쓰는 것들이구나, 그거를 뼈저리게 가슴속에 뼈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올 겁니다.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맞닥뜨리지 않으면 진짜 공부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완벽하게 모든 것을 마스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거 이상만 먼저 마스터를 하시고, 경험을 이제 프리랜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약속이 3년 차까지는 한 회사에 다니시고요. 3년 차 이후부터는 다른 분야에 1년씩 총 2번을 나눠서 다니시니 3번 정도 다니시고, 6년 차가 되신 이후부터 프리랜서를 도전을 해보세요. 프리랜서를 하실 때도 너무 한 업무에만 집중되지 마시고요. 한 업무에 연속해서 2번 이상은 하지 마시고, 그런 업무를 하신 다음에 또 다른 업무를 하세요. 왜냐면 프리랜서 업무라는 게 꼭 그 업무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업무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한 업무 소개도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 앞으로의 그 IT 개발은 더더욱 많은 분야, 더욱더 많은 가지를 치고 나갈 거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IT에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반드시 IT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는 해놓으세요. 나중에 절대로 이 영상을 보시고 후회할 날은 없으실 겁니다. 제 말씀을 꼭 지키시고 기본적인 용어 공부라도, 하다못해 조그맣게 홈페이지라도 하나 간단한 거라도 만들어 보실 수 있는 연습을 꼭 반드시 해보세요. 그리고 IT 관련 뉴스를 꼭 챙겨보시고요. 나중에 여러분에게 다 자산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을 지키는 힘이 될 겁니다. 꼭 반드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더 지위가 올라가고 더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